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북 도심순환선과 사직터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 사직터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직터널은 서울에 건설된 최초의 터널로 서대문구 교남동과 종로구 사직동을 잇는 당시 강북의 1차 순환선을 상해 건설이 된 도로 시설물로서 1967년 5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터널이 있던 자리에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문에서 사직단을 잇는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사직단 대문을 뒤로 밀고 그 다음 가옥 100여 채와 내자 시상을 철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직터널의 건설이 이루어짐으로써 서울의 도심을 두르는 순환선의 마지막 장애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독립문과 경복궁 간의 교통이 종전 서대문을 거쳐야 하던 것을 이 사직동을 거쳐서 절반도 안 되는 거리로 단축이 되게 되었고, 도심을 거치지 않게 됨으로써 도심에서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직터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사진들과 당시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직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선 왕조의 기본적인 법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복궁이 되겠고요. 좌묘우사라고 해서 종묘와 사직이, 왼편에는 종묘, 오른편 서쪽에는 사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된 것이죠. 당시 이 광화문의 육조 거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직단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음을 이 도성 대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제강점기의 지도에서도 광화문에서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사직단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 사직단 외문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었었던 이 길,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927년도에 경성 시가도에서도 여기가 바로 사직단이 되겠고요. 세종로가 이어지는 이 광화문통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나오게 됨으로써 현재 율곡로를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직대제의 어가 행렬을 보게 되면 이 광화문 앞쪽에서 이렇게 바로 율곡로를 이어지는 이 사직 터널로 가는 이 길을 이용해서 어가 행렬이 바로 이 사직단에 이르도록 되어 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오는 길이 당시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은편으로 가는 이쪽 길에 사직 터널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직 터널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서울 개조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100만이었다면 오늘날의 인구 1000만의 도시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도로와 자동차가 결합된 결국 새로운 도시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한 세대 동안에 서양 같으면 보통 한두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경제 발전이 바로 이 한 세대에 압축해서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우리 서울의 개조가 이루어졌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당시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었던 김현옥 서울시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성장 지상주의, 건설 제일주의가 바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오늘날의 이 서울 개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망을 14개의 방사선과 3개의 순환선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입체적으로 도시 건설을 함으로써 자동차가 정체가 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곳곳에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그리고 보행자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와 보행 육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 이 시기의 서울 개조 작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이렇게 방사선과 이를 도심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선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바로 이런 순환선의 일환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인 틀들이 도로 건설로 이어지게 되니 바로 북악 스카이 준공식 당시의 대통령 박정희와 바로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에 결과물로 1966년도 10월에는 세종로의 지하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 지하도가 건설이 됐다든지 또 곳곳에 육교가 건설되기 시작했고요. 이와 더불어 아연 고가도로와 같은 이런 도심 내에 고가도로가 건설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고가도로,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것 자체가 철거되게 되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도시의 차량 흐름을 입체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이러한 고가도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삼각지에 있었던 이런 원형 순환 고가도로의 예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뭐니 해도 가장 상징적인 고가도로가 청계천 고가와 결국 당시의 청계천 복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도심을 두르는 순환선의 마지막 장애 구간이 되었었던 바로 이곳에 사직터널이 이렇게 건설되어 완공이 되게 되었고, 이어서 이 독립문 위로 지나가는 독립문 고가와의 건설과 금화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결국 도심 속에서 이 사직터널과 결국 금화터널을 거쳐서 성산대교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대순환로가 완성되게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에서 제1순환로의 마지막 장애물이었었던 사직터널의 건설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